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였습니다. 민주당이 밥값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소위 쌍특검 통과가 됐습니다. 50억 클럽은 181명이 찬성을 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18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어제 특검 통과될 때 180명 아니에요? 182명이 김건희... 무소속 포함. 아 그래요? 네, 무소속 포함. 저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해진 수순이었죠. 네. 정해진 수순이었고 이게 뭐 김건희 특검 얘기한 지는 벌써 2년 가까이 됐고 네.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도 8개월 된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지난 2월에 이제 1심 판결이 났고 거기에 네. 판결문에 37번 나오고 세계 통장이 쓰였다는 것도 나오고 48번 거래가 통정 매매 거래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장모 통장도 한번 쓰였고 네. 그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힘을 얻게 됐고 그에 따라서 4월에 올려서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저는 뭐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민주당이나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순인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리스크거리였잖아요. 관심사였고 결국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온갖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상설특검법 제안할 거다, 뭐 부속실 설치할 거다, 뭐 특별감찰관 설치할 거다 다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이었고 네. 그다음에 용산도 좀 뭐 좀 두고 보지 않겠냐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1월 12일이야, 23일이야 계산하면서. 그때까지 뭐 좀 고민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전혀 고민 안 하고 바로 거부한다 그랬기 때문에 다 뭐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국회 방송 화면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적 298, 재석 180, 찬성 180. 180 맞잖아요. 그러네요. 반대형, 기권형. 네, 원고가 좀 잘못돼 있었던 것 같고요.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철근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좀 황당했어요. 그 여당이 하는 태도를 보고 네. 좀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더군다나 그 반대 토론 나와서 하신 분들 봤어요? 그분들이 전부 검사장 출신, 부장검사 출신 막 네. 이런 분들이에요. 많고 많은 의원님들 중에 네. 검사 출신들만 나와서 이렇게 반대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진지 끝냈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예. 여야 합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특검을 도입을 해서 네. 이미 수사까지 다 끝날 일을 총선 앞두고 이게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든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총선 때 표로 심판돼야 될 상황이 결국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매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수용을 해서 빨리 끝내고 빨리 털수록 좋다. 그게 국민들에게도 좋고 정권 운영하는 데도 좋다. 국정 운영에 좋다. 네.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면 결국 총선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지금 시간을 계속 끌고 그다음에 거부하고 네. 국민 여론에 반하는 70%가 특검을 찬성한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일을 계속하면 네. 결국 국민들이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 화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표로 찍는 그렇죠. 것밖에 없죠. 화나는 거죠. 네. 예. 그 국회의 방송 화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80인 가운데 보면 무소속으로 명기된 분들이 김진표, 박완주, 이상민, 윤관석, 황보승희, 하영재, 이원욱. 이원욱 의원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원욱 의원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석인데 찬성 안 한 걸로 돼 있는 거죠, 지금. 권은희 의원은 지금 찬성한 걸 무소속인데 찬성으로 돼 있는 거고. 만약에 반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재석은 맞는데 네. 찬성표는 안 던졌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 한 명 빠진 게 아닌데 재석 180인이 재석이 아니죠. 나간 건가요? 나온 거죠. 네. 아 그래요? 나온 거로 봐야죠. 왜냐하면 기권이나 반대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 기권 반대가 없으니까. 재석을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나온 거죠. 아예 재석을 안 한 겁니다. 이원욱 의원은 아예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걸로 보이는데 네. 이해하기 어렵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대부분 나간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랑 이제 같이 가겠다? 예. 이 그런 생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8개월 동안 예, 끌어온 예. 거고 용현 의원 이제 들어보면 이제 이게 역사적인 표결이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다 어디 갔느냐 예. 얘기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플러스 이원욱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 던진 권은희 의원 빼고 전원이 이제 이석해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 그다음에 한국희망 양향자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박완주 의원 등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좀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좀 평가가 있어야 될 이런 본인의 해명이 안 나와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슨 이원욱 의원이 지금 그 원칙과 상식인가요? 예. 거기 4명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런 표결에 참석을 안 한다? 예. 그럼 납득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네.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 이거는 국민의 70% 이상이 그 이 법을 통과시켜서 어떤 의혹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함께 그리고 오늘 아침 뭐 여러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저게 될것 최종적으로 같아요. 예. 표결 상황인가요? 네 최종 표결 상황이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설령 진짜 저렇게 선택을 했을까? 예. 왜냐면 이게 지금 단순히 이건 당내에서의 뭐 친명이냐 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어찌 보면 이제 정의냐 부정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이준석 지금 말씀인 것처럼 이준석 대표조차도 이걸 굉장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이건 되게 좀 뭔가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네.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사실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의석이 표결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결과를 놓고 이러저러한 설왕설래가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건 저희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반응인데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굉장히 격앙된 대변인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충돌 그러니까 수준은 뭐 없습니까? 대변인은 아니었고 예. 누구였죠? 뭐 국정 뭐 홍보수석. 예, 홍보수석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고민하지 않겠냐. 보통 이 절차가 있거든요. 뭐 네. 법제도 거치고 뭐 법무부도 거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즉각 했다는 얘기는 네. 지난주엔가 왜 이게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 조건부 수용 뭐 그다음에 뭐 기간을 뭐 총선 이후로 미루냐 네. 이런 얘기 나왔을 그렇죠. 때 바로 뭐 당정대 회의해가지고 아니다 바로 그랬잖아요. 예, 경로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 경로를 약간 뭐 좀 그다음 또 바꿨어요. 바꿨어요. 불쾌감인가 뭔가를 또 불쾌감으로 바꿨더라고요. 경로를 불쾌감으로. 예, 경로나 불쾌감이나 예. 뭐 비슷한 건데 예. 그러니까 경로했다는 건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네.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불쾌감 해도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기분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뭐 즉각 거부권 행사할 거는 보이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어요. 뭐 총선 앞두고 악법이다. 뭐 브리핑한다. 뭐 특정일 연도한 다 두고 있지만 국민들은 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네. 법에 예외가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맨날 그랬잖아요. 법엔 예외가 없습니다. 수사는 예전에 맨날 그렇죠. 그랬어요. 예. 수사는 정치 일정하고 상관없습니다. 맨날 그랬잖아요. 예. 수사는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맨날 이랬거든요. 성대모사까지 안 돼. 안 되는데. 좀 그러다 보니 갑자기 와가지고 뭐 연습해야 돼. 총선 얘기하고 이러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 본인도 맨날 저 최순실 특검 가서 했었고 네. 수사라 그러면 정치랑 전혀 관계 없다. 맨날 나오면 그냥 네.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건희 주가 조작도 맨날 나와가지고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일정 전혀 고려 안 합니다. 맨날 그랬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옛날에 그 이준석 대표랑 그 당 대표 할 때 뒤에다 백도로 걸어가지고 네. 특검 거부하는 제가 범인인데 범인. 맨날 나와가지고 그거 맨날 써먹고 막 티켓 만들어가지고 막 앞에서 시위하고 특검 거부하면 범인입니다 이랬더니 완전히 이제
외통수에 범인이네, 걸렸잖아요. 범인이야. 그러니까 범인이야. 범인이네. 예? 아니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 의총도 안 나오고 위원장이죠. 의총도 안 나오고 그 피켓 시위하는 현장에도 안 나왔어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식 입지를 공식- 못해가지고? 공식 업무를 뭐 한다 이렇게. 어제는 공식 업무가 아니에요? 아니, 출근을 근데- 왜 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 아니 난 취임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취임사는 오늘 네? 오후 2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게 이제 뭐 비대위원들 네. 임명장. 임명장 주고. 임명이 되고 이제 비대위 구성이 된다 이런 취지 같은데 네. 그게 무슨 공무원이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6시 되면 퇴근하고 어? 9 to 6에 정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근데. 있어요? 아 왜 도망다녀? 그 전에는 뭐 질문에 다 받겠습니다 이랬더니 막 도망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 3개밖에 안 받았어. 네. 아 그래? 아니 그래서 어제 한도망 막 이런 얘기 예. 그 저기 누구지 그 신인규 변호사가 하더라고요. 근데 현 변호사님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이해충돌 방지법 있잖아요. 예. 제 4조에 보면 공직자 의무가 있는데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예.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화해서는 아니한다. 3.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이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있어요. 이런 등등의 내용을 볼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맞지 않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법을 떠나서 네. 법적으로도 이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귀하는 게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거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법의 취지란 말이야. 네. 이 법의 취지가. 네. 결국은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부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법 조항에도 당연히 반하고 네. 이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라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지금 뭐 부의 완이냐 부의 제로냐 사실상 뭐 행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러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안 보이잖아요. 네덜란드 갔다 온 다음에 네. 이것도 너무 저는 이 꼼수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막 비판이 나면 네. 살짝 잠시 숨어. 살짝 안 보이다가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대선 때부터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선 때도 뭐 내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은슬쩍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비난이 나오면 은근슬쩍 안 들어가고 예. 안 나오고 예. 근데 그게 반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제 다 알아요. 아 이러다 또 은근슬쩍 나오겠구나. 네, 예. 지금 이렇게 소나기 쏟아지니까 소나기 피하는 심정인데 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산식, 원칙 없는 수사, 정치적인 배려 안 하는 수사로 어쨌든 네.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가장 가까운 부인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특검도 온로비 제가 오죽하면 온로비 특검 했던 취재했던 선배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딨어. 다 저 취재하고 검사들이 다 알려주고 네. 그리고 당연히 조사도 있었고 했었다. 왜 김건희 여사만 그 예외로 둬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정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정서법 위반이에요. 네. 네.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누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네, 네. 그럼 그게 결국은 국가 운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더 가중될 건데 그렇죠. 이건 대단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총선 전략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국가 네. 운영의 부담으로 봐서도 말이 안 되고 오로지 부부관계만 지키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만 잘 살겠다. 그 얘기가 그래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야당이 추천해서 문제를 하는데 그럼 뭐 여당이 추천해요? 여당이 추천해가지고 막 만약에 예를 들어 여당이 한 명 추천하고 야당이 한 명 추천하면 네. 누굴 받겠어요? 당연히 여당 당연히 여당 추천하는 사람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수사하면은 네. 대통령 부인 수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검찰이 2년 동안 손 놓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 지금 검찰보다 더 검찰스러운 사람이 아마 선임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뭐 후배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한 사람 네, 선임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면? 김건희 이거 주가 조작 수사하겠어요? 네,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 해당 소속 정당은 네. 추천을 안 했어요. 빠져왔어요. 그렇죠. 그다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도 예, 그때도 야당이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야당이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그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원내대변인 누구죠?
갑자기 장동혁? 장동혁. 네, 장동혁 의원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김용민 의원이 아니다. 민주당이 추천 안 한다면서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추천 못 하도록. 왜냐하면 혹시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놨는데 마치 민주당이 특검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건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의 진실을 밝히자는 게 특검의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당 추천해서 자기 편끼리 할 거면 지금 검찰 수사 안 하는데 계속 안 하게 뭉개게 놔두자는 건데 그거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김철근 실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후보 시절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나는 영부인 역할을 안 한다. 아내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아니었고 캠프에서 하라 그래서 한 거다라는 얘기를 어떤 자리에서 지난 11월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캠프 관계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캠프에 있진 않았고 저는 이제 당대표실에 있었는데 캠프 내부 속사정까지는 잘은 모르죠. 이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조용한 내조만 하다가 왜 좀 이렇게 밖에 활동을 많이 하느냐 이거에 대한 변명으로 보이는데 그 선후관계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캠프에 요청해서 했더라도 하면 한 거잖아요. 자기 목소리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목소리로 나간 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 이제 와서 그때 얘기는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국민들 다 속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에요? 아니 어쨌든 지금 뭐 비선 실세라고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비선이라고 그랬어. 비선이라 그러고 V2. V0라니까. 그런데 아니 중요한 얘기는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인사 관련해서 뭐 있다. 근데 아는데 말을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방선거 때 아크로비스타의 힘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건 좀 많이 알죠. 좀 하면 하나 이렇게 그 강원도지사 김진태. 어떻게 된 거야? 그 얘기 좀 해봐. 빨리 해주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방송에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한 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지금 11,000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그 나가면 어떡해요? 아니 강원도지사 공천 되게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궁금해. 아니 그때 이제 황상무 지금 이제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맞아요. 그분으로 공천이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막 여기서 농성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 확답을 안 해주니까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그 또 다른 분께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번복이 됐죠. 경선으로. 그래서 이겼지. 그래서 김진태 후보가 된 됐죠. 경선을 통과해서 본선도 이기게 된 거죠. 거기 아크로비스타에 찾아갔다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알잖아요. 당대 뭐냐면 내용은 다 알지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경선을 할지 말지나 공천장의 도장은 당 대표로 들어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당 대표가 갖고 있죠. 말지. 공천할지 말지 최종 결정은 당 대표가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아실 것 같아. 또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 언제 할 거야?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조금은 기다려라. 참 이게 도대체 사실상 비선 이 라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한다고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뭉갤 수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 정도 되면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뭐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뭐 이번에는 입장을 밝혀라. 용산에서 내가 하기 싫었는데 용산에서 시켜서 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조선중앙동아 3대 보수 언론이 오늘 아침에 앞다퉈서 사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 거야의 총선형 특검 폭주 거부권만이 능사는 아니다. 조선은 총선 전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특검법 통과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 봐야 할 것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오면 네. 이 시점이 문제죠. 그러니까 시점을 국회가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갔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제2요구가 다시 국회로 오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재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본회의 일정을 결국 국회의장과 다수당이 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19표, 19표가 예를 들면 반란표가 난다. 네. 그럼 재의결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19표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물갈이를 엄청 할 건데 칼질을 많이 할 거예요. 조선 제1검이니까 네. 칼질을 많이 할 건데 네. 거기에서 공천을 낙천이 되거나 예. 또는 공천을 탈락하거나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예. 만약에 본회의 일정이 그 공천 결과 이후로 만약에 잡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반란표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네. 영남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은 아마 속으로 막 웃고 있을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잘라? 나 찬성표야. 아. 나를 자를 거야. 감히 나 경선 안 시켜줘? 나 찬성표 던질 수도 있어. 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네. 다 그 내심 갖고 있겠죠. 나를 배제만 시켜봐. 나 바로 가서 던져버릴 거야. 찬성표. 아니 그래서 그 협박이 네. 사실 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딱 1월, 2월이 딱 공천 시기예요. 그리고 경선은 다 2월 말 전에 끝나거든요. 거의. 네, 예. 거의 끝나면 결국은 이제 이게 당장 또 1월에는 지금 당장 뭐 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아마 2월에 승패가 날 텐데 네. 2월달 되면 컷오프 될 사람 뭐 경선할 사람이 거의 가려지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엔 1번 목표는 이 특검법을 어떻게든 막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2번은 뭐 물갈이라 보지만 2번보다 네. 1번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참 한동훈 장관이 물갈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신당에 가는 사람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떻게 생각도 좀 보세요? 드네요.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네.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네. 예. 총선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과반 목표가 아닙니다. 네. 확실한 100명이 목표죠. 확실한 100명.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나 개헌 경선 안 시켜주면 나 찬성표 던질 거야 이렇게 막 아니, 여기저기 그래서 얘기하고. 개헌 저지선이나 탄핵 저지선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네. 어떤 경우가 돼도 100명은 내 사람으로. 아니 100명만 확보를 한다면 네. 200석이 만약에 야권 연대 해가지고 200석이 되면 아니 또 101명이겠지 101명. 101명? 101명 전략? 뭐야 101마리 정도도 아니고.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 방송에서 와서 얘기했었잖아요. 현직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사퇴했잖아요. 네. 사퇴 진짜 네. 들어. 와, 예, 맞아요, 예? 진짜. 그 영남으로 출마할 거야 아마. 나 지역구도 알고 있는데. 얘기하세요. 어디 빨리 얘기하세요. 지역구.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김철근의 예측. 문자 보낸 사람 그 사람 맞더만 보니까. 그래요? 네. 네. 저는 뭐 와. 몇 까지 어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 벌써까지 거잖아요. 영남. 그러니까 현직 사람. 부장판사,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네. 사퇴를 하고 나올 정도면 전직 검사 출신들이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전부 다 자리 비교하려면 네. 결국 한동훈 장관이 물갈이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왜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을 보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물갈이는 하면서 찬성표 못 던지게 할 방법. 그렇지. 캐비넷 캐비넷 열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캐비넷을 열어도 그걸 뭐 다 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 거를 다. 그럼 캐비넷 열어라. 나는 찬성표 한다.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 정치인들은 또 쉽게 잘 안 넘어가거든. 딱 하나밖에 없어. 공천 줘 그러면 이거거든.